방역당국의 우려대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진주에서는 약 4개월 만에 하루 1,000명 가까운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주의 한 농협조합장이 돌연 해임됐습니다. 알고 보니 자체 감사 결과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 조합원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전체 예산 17% 규모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하동군. 새 수장을 맞은 민선 8기 하동군의 군정 방향과 중점 추진 사업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늦깎이 사진작가들의 뜻깊은 전시회가 진주에서 열립니다. 전통도의 작품부터 각종 서각 작품까지 문화가 소식에서 서부 경남 전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병해충 관리를 위한 농약 사용이 중요해졌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약 사용법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섬진강 은빛 물결과 맑은 공기, 힐링을 꿈꾸는 하동전도 강변 빌라. 처음 느끼는 생활, 처음 만나는 변화. 남해고속도로 하동 IC의 편리한 교통중심.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하동전도 강변 빌라로 초대합니다. 프랑스 르코르공 출신 셰프가 보리에서 선보이는 수제 요리의 매력적인 맛. 차별화된 레시피로 만든 이탈리안 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남강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진주의 핫플레이스 이탈리안 수제 요리 전문점 보리. 경남 유일 운전면허와 중장비 면허를 한 곳에서 서부경남 자동차 중장비 운전학원. 높은 합격률을 위한 맞춤 교육, 골찾기, 지게차, 대형부터 소형까지 원스톱으로 취득 가능. 진주 서부경남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서부경남 중장비 학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 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에서만 하루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월 정점을 찍은 뒤 4월 중순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4개월 만에 다시 1,000명에 육박한 건데요. 방역당국은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는 한편 고위험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8일 오후 5시 기준 서부경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55명입니다. 진주 920명, 사천 390명에 이어 군 지역에선 두 자릿수가 추가됐습니다. 진주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 가까워진 건 4개월여 만입니다. 경남 전체 확진자는 6,916명입니다. 8월에만 38,04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평일 기준으로 매일 6,000명 안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재감염자와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강조됩니다. 지난 2일부터 경남에선 7일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고령 환자 사망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러한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치명률을 낮추는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위험군이 철저히 보호가 된다면 그 외에 고위험군에 있지 않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코로나의 팬데믹을 궁극적으로 엔데믹으로 낮춘다든지 아니면 독감 수준으로 낮추는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선 지역 중심의 방역과 의료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습니다. 진단과 처방, 진료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다수 있긴 하지만 공휴일과 야간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는 의료 상담센터까지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자체별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화가 혹시 밀리진 않는지, 또 혹시 잠시라도 응답을 못하는 시간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특히 가장 위험한 혹시라도 독거노인이나 접근이 어려운 누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전화 한 통으로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니. 서부 경남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요즘. 방역당국은 여름 휴가철 감염 예방을 위해 물놀이 지역에서의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는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내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주 대국농협 조합장이 돌연 해임됐습니다. 갑자기 수장이 사라진 대국농협은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인데요. 건강상의 문제도 아닌 만큼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조합장 체제를 유지해온 진주 대국농협. 그런데 8월 1일부터 돌연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조합장 A씨가 사퇴하고 수석이사가 임시로 직무를 이어받은 겁니다. 조합장 사퇴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달 25일 실시된 자체감사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조합 규정 내집 제56조 12항을 보면 임원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 현 시점에서 1년 전까지 경제사업 이용 실적이 무조건 연간 65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또 예적금 평균 잔액 330만 원이나 대출 평균 잔액 370만 원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사유가 발생하는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 조합장이 어긴 건 바로 첫 번째 조항으로 쉽게 말해 자체 하나로 맡으나 주유소 등에서 연간 650만 원을 쓰지 않은 게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조합장 개인의 실수로 전국적으로 봐도 흔치 않은 일인데 진주에서는 앞서 2013년 원예농협 이후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갑작스레 수장이 사라진 만큼 조합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내부적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새로운 조합장님께서 우리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빨리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조합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은 그나마 유지할 수 있지만 신규 사업 추진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국농협은 일단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긴급회의를 열어 정상화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원들도 이 부분을 빨리 수습을 하고자 또 회의도 열고 해가지고 아마 오늘도 아마 임원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이제 수습하고 농협도 정상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수습을 해서 조만간 아마 정상화돼가지고 대국농협은 또 감사를 통해 주유소 매출액 4억 원 정도가 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말의 경우 농민들에게 기름을 선공급한 뒤에 따로 대금을 받는데 워낙 거래가 많고 일부 장부가 사라져 매출이 누락된 겁니다. 일단 2억 7천만 원은 회수했는데 확인되지 않은 1억 3천만 원은 결국 자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횡령이나 이런 부분 이상은 없었고 또 부분 감사를 중앙회로부터 직접 요청하여 받았는데 그 부분도 이상은 없었기 때문에 정리가 지금 잘 된 편이고 조금 개편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매일매일 제가 직접적으로 다 체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갑작스레 수장을 잃은 진주 대국농협.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박원수 경남도지사가 8일 사천 경남 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를 찾아 항공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원수 도지사는 도내 금융기관과 항공산업 대출자금 상황, 거치기간 연장을 협의하고 분진 처리와 관련한 법 개정 검토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동식 사천시장,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자체, 상공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특화지구 지정은 오는 9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민선 8기의 시작과 함께 서부경남지자체 정책 사업의 변화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이번 시간에는 하동군입니다. 군 전체 예산 17% 규모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하동군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민선 8기 하동군은 일당 긴축 재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송산단 공영 개발을 위해 시행사 대출금을 갚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총 1,300억 원 규모인데 올해 하동군 예산이 7,515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예산의 약 17%를 차지합니다. 수천억이 넘는 빚을 안고 그것을 갚아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앞으로도 그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를 정도로 위험한 이런 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때문에 군에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앞서 추진됐던 사업들의 실효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리산 형제봉 일원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등을 설치한다고 해 지역 찬반 여론이 뜨거웠던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도 재검토 대상입니다. 민자 1,500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규모만 1,650억 원. 하승철 군수가 주민들과 군 전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원점에서부터 심도 있게 따져보겠다고 시사해온 만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5월 개최 예정인 하동 세계차 엑스포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 군수가 차 생산 현장에서 즐기는 엑스포를 만들겠다고 밝혀온 가운데 최근 정례 간부 회의에서 전시 위주 행사가 진행되는 제1행사장 예산을 30% 줄이라고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대송산단과 갈사만 산단 등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정상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한국 남부발전이 대송산단에 추진 중인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는 난항이 점쳐집니다. 발전소 건립으로 타업종 기업 유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동군은 새로운 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산단 인근 정주 여건을 개선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만큼 취약한 지역 내 의료 서비스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들이 선보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에서 늦깎이 사진작가들의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천에선 30년 경력의 도예가가 작품전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주 서부경남 문화가 소식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온 빛이 침대 위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일상 속 풍경이지만 촬영 기법을 거치자 차분하면서도 감각적인 사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은 70이 넘은 늦깎이 사진작가. 다른 작품들도 모두 늦은 나이에 사진을 시작한 작가들의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나이 60에 다시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사진 전공하러.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정말 늦게 사진을 빠졌는데 너무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각자 자기 그 개성에 맞는 작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빛의 형태와 색을 담아낸 사진들도 보이는데 원하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거쳤습니다. 작은 마분지에다가 바늘 구멍 하나를 뚫어가지고 아주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사진과 이제 다른 차이점이 있고. 작가 5명의 개성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사진전 나의 해방일지는 오는 21일까지 진주 루시다 갤러리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각양각색의 마블링과 별자리 그리고 금과 백금으로 칠해진 사람의 형상까지 도자기가 하나의 전시 공간이 된 듯합니다. 작품을 만든 사람은 30년 경력의 도예가. 전통 도예를 기초로 다양한 기법들을 도자기에 녹여냈습니다. 원하는 색끼리 다시 재조합을 해서 성형된 형태에다가 붙여나가는 도포하는 방식으로 해서 형태를 만듭니다. 이 밖에도 물이 지어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표현하거나 도자기 일부를 액자 속에 담은 작품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장인 정신과 실험 정신이 함께 어우러진 전시. 공존의 이미지 김영성 전은 사천 예담창 갤러리에서 오는 31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깨진 기와 조각 위를 글씨와 무늬들이 수놓고 있습니다. 용과 호랑이, 물고기 등 동물을 소재로 한 작품에선 역동성이 넘칩니다. 나무와 한지, 대리석까지 가릴 것 없이 모두 서각 재료가 됐는데 재료만큼이나 작품마다의 개성도 뚜렷합니다. 우이 최은영 서각전은 진주 너운이 갤러리에서 오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문화가 소식 하준입니다. 정부 인사에 따라 지난 4일자로 경남도 농업기술원 김영광 연구개발국장과 강석주 기술지원국장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김영광 연구개발국장은 지난 1990년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채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맛이 우수하고 쓰러짐에 강한 신규 벼 품종을 육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강석주 기술지원국장은 경기도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07년 농촌진흥청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동안 6차 산업 추진과 국내 육성 품종 확대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왔습니다. 진주시 지수면 K기업가 정신센터와 연계한 관광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됩니다. 진주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는 8일 중진공 본사 대회실에서 K기업가 정신센터 연계 관광교육 프로그램 개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K기업가 정신센터의 국내외 홍보와 진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주시는 K기업가 정신센터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 상품 개발을, 중진공은 관광업계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관광협회는 프로그램 발굴과 홍보에 역할을 맡게 됩니다. 8일 사천에서 채석단지 개발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사천시와 고성군 주민 100여 명은 채석단지 조성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주민 건강 문제, 저수지 오염 등이 예상된다며 개발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천시 정동명 일원과 고성군 상리면 일원에서는 현재 약 46만 제곱미터 규모의 채석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주 남강유람선 김시민호의 인터넷 예약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진주시는 김시민호의 예약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예약은 당일 기준 이틀 뒤부터 가능하며 선점 방지를 위해 예약 가능 기간을 2주간으로 한정했습니다. 한편 김시민호는 그동안 예약을 하려면 물빛 나루쉼터 매표소를 직접 방문해야 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진주시 명성면 팔미고개를 주행 중이던 1톤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8일 오후 5시 40분쯤 주행 중이던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1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세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농가에선 병해충과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농약 사용은 거의 필수나 다름없는데요. 이번 주 생생영농 소식에선 올바른 농약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하두수 홍보팀장입니다. 여름철에는 배를 비롯한 가수원 등에서 한창 농작물이 자라고 있으며 고온다습으로 인해 병해충 발생도 많아져 농약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는 올바른 농약 사용 방법을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농가는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병해충이 발생하면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가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현명하고 똑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먼저 등록된 농약을 선택하고 농약백을 한 번 더 확인하여 수확 전 살포 일과 살포 해수도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평소 병해충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사전 예찰을 통해 병해충을 확인하고 적기에 방제하도록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농약만 계속 사용하게 되면 농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므로 다른 계통의 농약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며 농약 보관은 자무쇠가 달린 농약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약 살포 후에는 관련된 장비를 항상 깨끗이 세척하여 보관하며 사용한 농약병은 농약 빈병 수거함에 보관하여 어린이 등 관계자 외에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농약 살포 작업은
간혹 농업인들에게 농약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농약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사용 기준뿐만 아니라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예방수칙을 지켜 작업에 임해야겠습니다. 기온이 계속 올라 폭염이 지속되면 노지고추는 고온에 의한 생육부진, 수정장애 등으로 열매의 충실도가 떨어지고 낙과 피해도 많아지는데 예방을 위해서는 포장 바닥에 지피나 풀, 대비 등을 깔아서 토양 수분 증발과 지온 상승을 억제시키고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당한 물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생생영농 소식이었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닷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습한 날씨로 인해 식중독 지수가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수준인데요. 식중독 예방 수칙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불쾌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열대야의 기준인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으면서 밤 사이에도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흐리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고요. 바람은 약간 강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인타임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